특히 통증, 열, 반복되는 구토, 소변량 감소가 함께 보이기 시작하면 단순히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전신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어9 자문의사 비뇨기과 전문의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케어9 간병백서 비뇨기과 편 세 번째 시간으로 요로결석 수술 한우를 케어하실 때 간병인이 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로결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같은 소변이 지나가는 길 안에 돌처럼 단단한 결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결석이 요관처럼 좁은 구간을 맞게 되면 옆구리, 등, 아랫배, 견디기 힘든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구역질이나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보이는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산통보다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요로결석은 입원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결석의 크기가 작고 위치가 적절하며 전신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로 결석을 부수어서 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입원 없이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외 충격파만으로는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거나 결석이 크고 많거나 요관을 심하게 꽉 막고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전후 상태를 관찰하고 통증, 혈뇨, 열, 감염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입원과 간병 꼭 필요합니다. 입원 기간은 병원과 수술 종류 그리고 한우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내시경을 이용한 요관 결석 수술만 시행하고 전신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보통 하루 이틀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하는 경우가 많고 결석이 크거나 여러 개거나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처럼 수술 범위가 큰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고열, 신우신염, 폐혈증 등의 요로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보다 더 길게 입원하시면서 통증, 열, 소변 상태, 전신 상태를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요로결석 한우를 케어하는 간병인께서 자주 보게 되실 수 있는 주요 증상들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이후에도 결석과 내시경이 지나간 자리가 자극되어 옆구리, 허리 쪽이 욱신거리거나 당기는 통증이 며칠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이 지나갔던 길과 수술 부위에 상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붉은색, 분홍색 혈뇨가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 볼 때 약간 따갑고 불편한 느낌이 들거나 다 본 것 같아도 약간 남은 듯한 느낌이 일시적으로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직후 하루 이틀 정도는 미열, 피곤함, 식욕 저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로결석 한우의 간병인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간병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치료 전에는 통증이 매우 심하지만 결석이 제거되거나 소변길을 막고 있던 막힘이 해소되면 비교적 통증이 빠르게 호전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치료 후 남은 결석이 여전히 소변길을 막고 있거나 그 부위에 새로운 염증, 합병증이 생기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 환우를 간병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통증의 흐름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회복이 잘 되고 있다면 진통제를 맞고 그 이후에는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강도, 횟수 조금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진통제를 써도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계속 아파 보인다면 이는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때는 원래 이런 병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통증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는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증에 열, 오한, 식은땀이 동반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결석이 소변 길을 막은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생기면 염증이 신장에까지 퍼지면서 신우신염이나 더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오한과 함께 갑자기 38도 이상의 열이 나는지, 열이 나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거나 숨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빨라지는지, 옆구리 통증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지면서 위에 말씀드린 전신 증상들이 같이 오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고 있는 경고신호일 수 있습니다. 몇 시쯤부터 떨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열이 확 올랐는지를 짧게 정리해서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환우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대처입니다. 마지막으로 물, 수액, 음식 섭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로결석 환우의 회복 과정에서 적절한 수분 공급은 소변을 희석시키고 남은 결석 조각들이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통증, 열, 구토 때문에 물과 음식을 거의 못 받아들이게 되면 탈수와 전신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병인께서는 물, 음료, 미음 등을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신지, 마신 뒤에 자꾸 토해버리지는 않는지, 구토가 반복되면서 소변 양까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통증, 열, 반복되는 구토, 소변량 감소가 함께 보이기 시작하면 단순히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전신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의료진에게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케어9 간병백서 비뇨기과 편 세 번째 시간으로 요로결석 수술 환우의 간병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간병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병인은 통증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지, 그 통증에 열, 오한, 식은땀이 동반되고 있는지, 통증과 열 때문에 물, 수액, 음식을 거의 못 드시고 그로 인해서 소변 양까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를 꼭 추적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첫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뇨기과 환우를 간병하실 때는 언제나 확인해야 하는 소변과 배뇨 상태, 수술 부위와 간의 상태, 처음 일어날 때의 어지러움과 낙상, 욕창 등의 오래 눌린 피부 상태까지 함께 살펴봐 주신다면 요로결석이라는 질환이 주는 극심한 통증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환우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우신염, 폐혈증에 대해서 간병인이 꼭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